내가 그랬어. 자기 진실을 밝히면 편안한 기분이 들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만화 대화 더 나눠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코코한테 감동받아서 할 말도 없었어. 그리고 결국 항복해서 나도 만화 좋아하고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 코코는 그게 너무 기뻐서 이걸 기대하고 있었다고 했어. 그 다음으로 니코와 모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과 함께 앉아서 그 학생이 니코한테 공기처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 그러면 아무도 그를 못 보게 하고 느껴지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모이와 니코는 반대하고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했어. 모이는 그 애가 용기 내서 두려움에 직면하라고 했어. 그게 도망치는 거라고. 하지만 니코가 끼어들어서 새로운 마녀들은 사람 도와주면서 진짜 마녀가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이 학생의 소원이면 그녀가 그걸 이뤄주고 싶다고 했어. 결국 밝혀진 건 그 애가 화장실 갈 때만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하는 주문만 원했다는 거야. 모이랑 콴이 깜짝 놀랐어. 그 학생이 설명했어. 어렸을 때 학교 화장실 자주 가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너무 창피했다고. 모이, 콴, 니코가 그를 동정하고 상황을 이해했어. 그들은 니코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그녀를 깜빡했어.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존재를 느꼈어. 결국 그녀가 자신에게 주문을 걸어서 거의 보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만든 거였어. 그녀가 그 주문을 학생 헤라한테도 걸어주겠다고 했어.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는 자신이 보이지온이 낫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은 그 애가 여전히 보인다고 했어. 니코가 그 주문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줬어. 그 애가 그녀가 말한 대로 하니까 정말 그들에게서 사라졌고 주문이 제대로 작동하는 걸 알았어. 그 다음에 수업으로 가는데 헤라는 너무 피곤하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갈 시간이 됐어. 그 애가 주문을 쓰기로 했고 모이가 격려해줬어. 하지만 문제는 주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르는 거였어. 그 애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않았어. 그제야 그 애가 사라진 걸 알았고 화장실로 몰래 빠져나가서 어렵게 교실을 나왔어. 기뻐서 울었어. 주문이 성공했으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 체육 선생님이 초감각으로 그 애의 냄새를 맡고 잡을 뻔했어. 하지만 모이가 마지막 순간에 끼어들어서 선생님을 유인하고 헤라가 화장실에 성공적으로 갔어.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 바지를 내리지 못하는 거였어. 손을 움직이면 주문이 풀려서 다들 알아차릴 테니까. 그걸 구해준 건 수업 끝 종소리였어. 마침내 화장실에 성공적으로 갔고 다른 학생들이 그걸 알아차리고 괴롭힐 줄 알았어. 하지만 그 애들은 어른이 돼서 사과했어. 그 다음에 헤라가 니코한테 가서 감사 인사하고 이제 창피하지 않게 손들고 화장실 갈 수 있을 거라고 했어. 그리고 니코한테 바보 같은 일로 마법 써서 미안하다고 했어. 하지만 그녀가 말했어. 사람 도와주는 걸 좋아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갑자기 니코의 마법석이 빛나서 헤라 도와주면서 성장한 거였어. 다들 기뻐했어. 그 다음에 니코가 헤라한테 감사 인사하고 그녀의 성장이 그 덕분이라고 했어. 사람들의 걱정 들어주고 도와주면서 더 성장하고 싶다고 했어. 다들 행복해했어. 그 다음에 학교 밖 나무 위에서 그들을 이상하게 지켜보는 여자애가 있었어. 그 다음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고양이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 걸어가다 선생님이 나타나서 도움 필요해 보였고 그들한테 가서 차로 데려갔어. 시동 켤 때마다 고양이가 방해한다고 했어. 그 다음에 모이가 차를 들어 올렸고 고양이가 겁에 질려 도망갔어. 문제 해결됐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그의 힘에 감탄했어. 그 다음에 밝혀진 건 그 고양이가 그들을 지켜보던 그 여자애였어. 이름은 네모고 모이를 보며 사형마로 삼고 싶다고 했어. 그 다음에 학생 중 하나가 그녀한테 누굴 찾는지 물었어. 그녀가 당황해서 도망갔어. 그 다음에 콴이 모이를 괴롭히고 있었어. 모이가 그에게 물었어. 왜 이러는 거야? 아직도 나한테 질투나서. 콴이 부정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모이한테 의지해서 화났다고 했어. 그 다음에 모이는 콴이 자신한테 질투난다고 확신했어. 니코도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서 그들도 자신한테 질투난 것 같았어. 니코는 모이처럼 사람 도와주고 싶어서 답답해했어. 그 다음에 콴이 고양이를 보고 그녀한테 시도했어. 그와 니코가 시도했지만 그녀는 멀어지면서 화나서 중얼거렸어. 그녀의 목표는 모이야. 그 분야에서 유명하니까 어릴 때부터 치파워를 얻었고 그가 니코의 사형마가 된 건 충격이었어. 이건 관습과 다르니까 니코가 속임수를 쓴 줄 알았고
그녀는 니코한테 아주 질투났어. 하지만 그 여자애는 너무 수줍어서 남자애들하고 말도 못해서 슬펐어. 자신을 탓하면서 내가 너무 어두운 사람이라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 변하겠다고 모이를 사형마로 삼아서 엄마가 인정해 줄 수 있게 하겠다고. 그 다음에 네모가 그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고 모이 옆에 앉았어. 니코가 그녀한테 장난치려고 만지니까. 그녀가 소름 돋아서 도망갔어. 콴도 그녀한테 시도했지만 그도 피했어. 갑자기 그녀가 모이의 발치에 서 있었고 가슴이 설레었어. 그 다음에 모이가 말했어. 고양이 키우는데 경험이 많아서 좋아하니까. 콴이랑 니코한테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줄게. 그가 실제로 부드럽게 만졌고 그녀는 편안해져서 모이의 접근이나 만지는 걸 싫어하지 않았어. 완전히 이완됐고 처음으로 이런 느낌이라고 중얼거렸어. 니코랑 콴은 모이가 고양이에 쫓아 길들일 수 있어서 질투났어. 하지만 네모는 완전히 편안해졌어. 그녀는 구울의 조상이 호랑이였다는 걸 떠올리고 모이에게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완전히 이완돼서 못했어. 하지만 그의 손에서 도망쳐야 했어. 자면 변장 주문이 풀려서 인간 모습으로 돌아가서 들킬 테니까. 하지만 그녀는 힘이 없어서 잠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 다들 이 일에 충격받았어. 하지만 충격은 콴이 게임 세트를 완성한 것 때문에 네모가 인간으로 변한 걸 못 본 거였어. 그 다음에 네모가 슬쩍 빠져나가서 도망쳤지만 모이는 곧 다시 볼 것 같다고 했어. 그 다음에 네모가 도망친 데서 피곤해하며 말했어. 다음에 모이를 보면 사형마로 삼을 거라고. 네모가 마법으로 여자애가 남자친구한테 고백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네모가 경고했어. 이건 그냥 매력 주문일 뿐 제대로 작동할지 보장 못해. 그 여자애는 아주 기뻐서 보장 안 해도 상관없다고 했어. 중요한 건 너가 진짜 마녀라는 거야. 그게 나한테 희망을 줘. 그 애가 가고 나서 네모가 생각에 잠겼어. 그 순간 네모 뒤에 모든 걸 본 사람이 있었어.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었어. 다음날 모야가 갑자기 네모한테 체중을 물었어. 네모가 그걸 듣고 당황해서 왜 물어보는지 물었어. 모야가 설명했어. 키에 맞는 체중이 중요하고 건강에 좋으니까. 내가 네 보호자니까 그게 내 책임이야. 듣고 나서 네모가 말했어. 여자애한테 체중 물어보는 건 안 돼. 모야가 혼란스러워하면서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했어. 그 다음에 네모가 모든 여자애들이 모야한테 집중하는 걸 보고 그의 인기가 올라가서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질투났어. 장면이 바뀌어서 집에서 모야가 눈 감고 떨어지는 잎사귀를 잡는 연습을 했어. 니코가 그가 눈도 안 뜨고 잎사귀를 잘 잡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모야가 말했어. 이 훈련으로 감각을 더 날카롭게 하고 있어. 니코가 다른 감각도 그렇게 날카로웠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모야는 이해를 못했어. 켄시가 그 대화를 듣고 밤에 니코한테 아직 사귀지 않았냐고 물어서 니코가 충격받았어. 켄시가 그녀의 감정이 너무 뻔하다고 확실히 알아챘다고 했어. 하지만 모야에 대해선 그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했어. 지금까지 함께 지냈는데도 그는 여전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일상대로 해. 그게 켄시한테 힌트를 주라고 제안하게 했어. 그 다음에 TV에서 샴푸 광고가 나와서 여자애가 머리 휘날리며 춤추는 거. 켄시가 아이디어를 얻었어. 다음날 학교에서 켄시가 계획을 설명했어. 점심시간에 니코가 머리를 흔들면서 모야 앞에 나타날 거야. 켄시가 공기 마법으로 니코의 머리를 날리게 할 거야. 그래서 니코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야. 다음 장면에서 점심시간 니코랑 켄시가 숨어서 모야 기다리고 있었어. 모야가 오니까 니코가 켄시한테 신호를 보냈어. 바람이 불면서 니코가 들어왔어. 모야가 그녀를 보자마자 놀라서 왜 바람이 부는지 물었어. 그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 니코가 그의 눈을 보고 더 신호를 보내서 바람을 강하게 했어. 켄시 쪽에서 신호를 이해하고 바람을 세게 불었어. 바람이 너무 세서 니코가 떠서 유령처럼 됐어. 모야가 그걸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어. 니코가 물었어. 내가 예쁘게 보이니?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와서 니코의 상태를 보고 걱정했어. 강한 바람 때문에 여자애들의 측정지들이 날아갔어. 여자애들이 그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렸어. 그 순간 모야가 뛰어올라서 지들을 안 보고 다 모았어. 그게 여자애들이 그에게 더 매력을 느끼게 했어. 반면 니코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어. 집에 가는 길에 모든 여자애들이 모야한테 작별 인사하고 니코는 더 질투났어. 니코가 그에게 말했어. 내 인기가 더 올라갔는데
확실히 기쁘겠네. 모야가 대답했어. 그런 건 신경 안 써. 어릴 때부터 목표와 훈련에만 집중했으니까. 그래서 친구가 많지 않아. 라고 해서 니코가 안심됐어. 그 다음에 다음날 장면으로 넘어가서 누군가 니코한테 이야기하고 싶다고 왔어.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애가 고백하려는 거라고 놀랐어. 점심시간에 만나자고 했어. 하지만 니코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친구들이 고백일 거라고 우겨서 니코가 마을에서 화제가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했어. 마녀고 친절하고 예쁘니까. 연애나무에 대한 소문도 나왔어. 커플이 그 나무에서 점심 먹으면 영원히 함께일 거래. 니코가 그 소문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어. 한편 카라는 남자친구가 없어서 기분이 안 좋아졌어. 그때 켄시가 나무 위에서 그 모든 걸 듣고 있었어. 집에 돌아가서 켄시가 니코한테 수학여행 때 모야한테 고백하라고 했어. 니코가 그 소리를 듣고 울면서 거부했어. 켄시가 그녀를 꾸짖었어. 남들 도와주면서 자신은 안 도와. 니코가 반박했어. 모야가 나 같은 여자애한테 관심 없을 것 같아. 그냥 사형마로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마녀답게 되는데 집중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말에 켄시가 화나서 소리쳤어. 자기 속이지 말라고? 너는 그를 좋아해. 그걸 피해갈 수 없어. 그 다음에 니코가 울면서 설명했어. 지난번 모야의 차가운 눈을 봤을 때 느꼈던 걸. 그가 나한테 전혀 관심 없다는 걸 알았어. 그의 눈을 보면 빛조차 반사되지 않는 것 같아. 듣고 나서 켄시도 동의했어. 그가 모야한테 니코의 감정을 물었을 때 모야가 그녀를 여동생처럼 가까운 사람으로 본다고 했어. 그리고 감정 때문에 보호가 복잡해질 수 있어서 감정 없이 보호할 뿐이라고. 듣고 나서 니코가 울었어. 켄시가 모야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켄시가 설명했어. 모야의 딜은 니코 보호하는 거고 그 때문에 진짜 감정을 숨기는 거야. 하지만 니코는 그 말을 안 믿었어. 그 다음에 다음날 수학여행 장면에서 니코가 모야한테 연애나무 아래서 누군가 초대했다고 말했어. 듣고도 모야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 그냥 괜찮다고 했어. 그 시간에 난 보호 안 할게. 듣고 나서 니코가 놀랐어. 그가 물었어.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고백해도 문제없어. 그가 아니라고 했어. 새로운 남자친구 생기면 기쁠 거라고. 학교 생활을 평범한 학생처럼 즐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니코가 대답했어. 이제 아무도 나 괴롭히지 않으니까 라고 가버렸어. 니코가 가는 걸 보면서 모야가 좀 불만스러워 보였어.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모야가 유명 로고 가방을 보고 관심이 갔어. 가방 주인한테 다가가서 그게 유명 밴드 거라고 알았어. 모야도 그 밴드 팬이었어. 모야의 취향이 가감이라는 남자와 비슷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어. 대화 끝나고 모야가 갔고 니코가 멀리서 그걸 봤어. 니코가 모야한테 다가가서 그가 그녀를 못 알아봐서 자신을 소개했어. 한편 니코는 그 남자를 예의 바르게 거절할 방법을 생각하면서 나무로 갔어. 도착하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장소가 아주 붐볐어. 남자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이름이 적힌 간판을 들고 있었어. 니코가 자신의 이름이 그 간판에 적힌 걸 보고 여러 사람들이 이시이라는 남자와 함께 그녀를 보러 온 걸 알았어. 니코는 그 사람들이 자신 팬인 줄 알았지만 사실 연애 주문을 받으러 온 거였어. 그걸 보고 니코가 당황했어. 그 애들이 들은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 하지만 소문이 너무 퍼져서 사람들이 그녀가 누구든 끌어들일 수 있다고 믿었어. 듣고 나서 니코가 더 겁에 질려서 도망쳤어.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쫓았어. 도망치려고 니코가 마법으로 몸을 작게 만들어 날아갔어. 날다 보니 누군가와 부딪혀서 주머니에 떨어졌어. 그게 모야 말고 누가 있겠어. 니코가 정신 차리고 보니 여자애가 모야한테 고백하려고 했지만 모야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 그가 그녀를 모른다고 했지만 그녀는 역에서 몇 번 봤고 노인들을 도와준다고 했어. 그래도 모야는 그녀한테 감정이 없었어. 그건 그녀를 모르기 때문에. 듣고 나서 니코가 기뻐졌어. 하지만 그는 그 여자애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할 텐데 상처 줄 수 있으니까 그의 말 듣고 나서 그 여자애가 모야를 더 매력적으로 느꼈어. 솔직하기 때문에 그녀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 남자친구 있어. 누구 좋아해? 모야가 아니라고 했어. 듣고 나서 니코가 정말 기분 나빴어. 하지만 그 다음에 모야가 말했어. 아주 소중한 사람이 있어. 듣고 나서 니코가 그게 자신인 걸 알았어. 그녀가 수줍어졌어. 그 다음에 그 여자애가 물었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 듣고 나서 니코가 모야를 사랑하게 된 순간을 떠올렸어. 과거 장면에서 니코가 정원 계단에서 울고 있고 모야가 그녀 곁에 있어서
아버지가 어머니와 의견이 안 맞아서 그녀를 떠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로해줬어. 니코는 가족을 아주 사랑했어. 그 다음에 가족 문제의 순간을 떠올렸어. 니코가 마법을 통제 못해서 집 반을 파괴했어. 모야가 그걸 받고 아주 놀랐어. 니코가 울면서 말했어. 내 힘 때문에 다들 나 싫어해. 심지어 아버지도 나 떠날 거야. 그 순간 모야가 갑자기 그녀를 안아줬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라고 했어. 듣고 나서 니코가 수줍고 기뻐졌어. 그 순간부터 모야를 사랑하게 됐고 위로해줘서 고마웠어. 하지만 그 다음에 모야가 말했어. 나도 기억나는 순간이 있어 라고 가버렸어. 니코가 마법이 곧 풀릴 걸 알았어. 그곳을 안 떠나면 원래 크기로 돌아갈 테니까 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그녀가 빗자루에서 떨어졌고 원래 크기로 돌아가서 떨어졌어. 모야가 그녀가 떨어지는 걸 보고 충격받아서 바로 안아줬어. 그들 사이에 사랑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고 그는 물었어. 너 여기서 뭐해? 니코가 마법 연습한다고 했어. 한편 켄시가 나무 위에서 그 로맨틱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 갑자기 노인이 와서 켄시한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했어. 켄시가 사과하면서 그 할아버지한테 말해. 만약 뭘 오르려면 꿈을 타고 더 높은 데 올라가라고. 그러자 할아버지가 켄시한테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고 켄시는 나무 아래에 커플들이 많아서 숨 막혀서 피했다고 설명해. 그걸 듣고 할아버지가 아직도 소문이 널리 퍼진다고 말하기 시작해. 하지만 그 나무가 진짜 러브트리가 아니라고 지적해. 켄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서 할아버지랑 소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야기해. 그 다음에 남자가 진짜 러브트리를 가리키면서 커플이 그 아래서 러브 음식을 먹으면 영원히 결혼해서 살 수 있다고 해. 켄시가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른 듯해. 그 다음에 두 여자애가 나코에 대해 물어보는데 나코 모른다고 하면서 같이 러버스트리 아래에서 점심 먹으러 가자고 제안해. 나코는 칸이랑 비디오 녹음 중이었고 나코가 엄청 수줍어했어. 하지만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노래 부르고 싶었을 뿐이야. 노래 시작하자. 무이가 나타나서 늦었으니까 소리 지르고 자고 싶다고 해. 이걸 다 유튜브에 올리려고 한 거라고 알게 돼. 그 다음에 무이한테 유튜브 채널 열었고 쉽게 돈 벌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해. 하지만 무이가 바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쉽게 유명해질 수 없다고. 그래도 그들은 자신만만해서 돈 버는 데만 관심 있대. 무이가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 물어보니 유튜브의 선생님 알리한테서 다 들었다고 해. 무이가 그 선생 봤을 때 바보 같아 보였다고 해. 그 다음에 채널 확인해보니 구독자 거의 없어. 조회수도 하나도 없고 썸네일도 매력 없어. 그 다음에 비디오 보니까 완전 엉망이고 최악이야. 칸이 잘못된 각도에서 녹화해서 게임이 제대로 안 보여.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엄청 해대. 한편 나코는 유치한 노래에 맞춰 춤추는데 무이 입장에선 너무 창피해서 못 봐. 그 다음에 언박싱 비디오 봤는데 이유도 없이 상자 여는데 고생해. 이걸 다 본 무이가 미치겠어. 이런 비디오 계속 올리면 절대 돈 못 번다고 말해. 시청자 끌려면 사람들이 좋아할 특별한 걸 해야 한다고. 그 다음에 동급생들이 쓴 댓글 확인하기 시작해. 클래스에 아라시라는 놈이 비판하는 댓글이 있어서 칸이 화나. 다른 사람도 그들의 아이디어가 전혀 특별하지 않고 헛소리라고 해. 이걸 다 본 무이가 그들의 재능과 특징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올리라고 조언하는데 나코는 재능 없다고 계속 말해. 칸이 매력을 이용하자고 제안해. 그 말 듣고 무이가 화나서 절대 안 된다고 해. 하지만 비디오 올릴 생각 있으면 누구한테 말해줄 수 있다고 해. 그 다음에 학교로 가서 무이가 여행 중 만난 모감이랑 이야기해.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화 나눠. 그러자 모가미가 그들을 좀 창피하게 만들어. 비디오 봐도 아무것도 이해 못할 거라고 해. 왜냐면 그의 비디오가 다양하고 가끔 영화 리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자신을 이상한 놈이라고 말해. 그 말 다 듣고 칸이 화나. 하지만 모가미가 그걸로 안 끝내. 비디오 만드는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하기 시작해. 칸이 짜증나서 발을 구르고 모가미가 실수 많이 한 후에 배웠다고 해. 그 말 듣고 칸이 미치겠어서 모가미 머리 잡고 소리치며 비디오 바로 보여달라고 해서 모가미가 칸의 태도에 화나. 이런 헛소리 끝나고 마침내 모가미가 그들에게 채널 보여줘. 그냥 특별한 건 없고 구독자 83명 뿐이야. 그 다음에 모가미 비디오 보니까 시각적으로 멋지고 각도도 좋네. 하지만 동시에 모가미가 영화랑 감독에 대해 쓸데없는 얘기 엄청 해대서 칸이 비디오 속도를 높이고 짜증나서 설득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이는 비디오에 설득돼서 모가미 채널이 칸과 나코거보다 훨씬 나쁘다고 칭찬하고 이 두 바보한테 콘텐츠 개선 좀 가르쳐 달라고 해. 그 다음에 모가미의 인기 비디오 봤는데 게임 프로그래밍 한 거야? 하지만 댓글에서 사람들이 그 게임이 웃기다고 괴롭혀. 게다가 모가미가 쓸데없는 소리 그만두지 않아. 그 순간 무이가 아이디어가 떠올라 다음에 무이 집으로 가서 모가미랑 장비 데려와서 새 비디오 촬영해. 모가미가 자기만 알아듣는 GIF를 주면서 그들이 놀라 촬영 시작하기로 하고 나코가 게임 플레이하게 나와서 무이가 그린 스크린 가져와서 진지하게 하네. 하지만 비디오가 게임 관련인데 칸한테 역할 없어서 무이가 칸이 피하라고 해. 그 다음에 무이랑 모가미가 비디오 편집하고 오랜 작업 끝에 완전 멋지게 나와 나코의 게임 코멘터리 비디오로 감정과 비아냥이 가득해. 마침내 유튜브에 올려 무이랑 모가미가 편집 엄청 잘해서 나코가 비디오가 최고라고 생각해. 비디오가 5,000회 이상 조회되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 그래서 칸이랑 나코가 무이한테 고마워하고 무이가 피곤해 보이네. 그 다음에 무이가 서로 장점 활용하면 멋진 비디오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해. 모가미의 전문성, 칸의 목소리, 나코의 매력처럼. 그 다음에 나코가 엄청 기뻐져. 그 다음에 더 멋진 비디오 만들어서 잘 돼. 하지만 며칠 후 무이가 오늘 찍을 비디오에 대해 물어봐. 하지만 충격적으로 나코가 지루하다고 하고 칸도 똑같아서 무이가 화나. 그들은 남의 거 복사만 하고 오래 안 가는 타입이라고 해. 그래서 유명 유튜버 되는 꿈 끝나. 며칠 후 학교에서 스즈카가 나코한테 오늘 나코 차례에 수업 세부사항 적으라고 해. 나코가 속으로 생각해. 스즈카는 안팎으로 정말 예쁘고 명문가 출신이야. 자기가 스즈카처럼 되면 무이가 좋아할 텐데. 하지만 나코가 노트 확인해보니 스즈카 글씨가 엉망이야. 그 다음에 스즈카가 자신에 대해 말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모든 거 다 알지만 제대로 못해. 할머니가 다 가르쳐줬지만 스즈카가 시도하면 자동으로 망해. 심지어 돌봤던 식물이 저주받은 것 같아. 음식도 망치고 나코가 음식 봐서 좋고 치킨 맛있어 보인다고 해. 하지만 그게 치킨이 아니어서 무이랑 나코가 충격받아. 갑자기 스즈카가 나코한테 마법으로 필요한 모든 기술 가르쳐 달라고 해. 대신 돈 줄게. 하지만 나코가 주문이 영구적이지 않다고 하니 스즈카가 이미지 주문도 괜찮다고 해. 왜냐면 할머니의 다도 시험 통과해야 하니까. 시험 떨어지면 계속 공부해야 하니까. 그 말 듣고 그들은 시험이 아주 어려울 거라 생각해. 나코가 기술을 만드는 주문은 없다고 해. 하지만 다른 아이디어 있어. 그 다음에 무이랑 스즈카한테 손 앞으로 내밀라고 하고 주문 걸어. 무이가 하는 건 다 스즈카가 자동으로 따라 하게 돼서 그들이 충격받아. 나코가 시험 당일에 그들의 몸에 완전히 주문을 걸겠다고 해. 무이가 다른 방에서 시험 통과하도록 도와주면 스즈카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무이가 다도 시험에 지식 없지만 결국 동의해야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다도에 대해 열심히 배우기 시작해. 시험 전날에 그들이 준비하는 걸 보면 칸이 무이가 엄청 진지하다고 해. 칸이 카메라가 달린 안경으로 도와주기로 해서 무이가 다른 방에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게 해. 갑자기 스즈카가 공포에 질려서 달려와서 할머니가 일정 바꿔서 오늘 시험한다고 해서 그들이 충격받아. 그 다음에 훈련 없이 앉아 있어야 돼. 무이가 양쪽 동기와 세팅 준비하면서 스즈카의 할머니가 스즈카가 성공해야 가족 수수트를 당하지 않게 하라고 해. 시험 떨어지면 나쁜 일 생길 텐데 스즈카가 아무 말 안 해. 여기서 나코가 무이가 스즈카 대신 대답해야 한다고 해. 무이가 충격받아서 우리 입도 동기화돼. 그 말에 스즈카도 똑같이 소리쳐. 그걸 보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고 스즈카가 무모한 애라고 야단해. 옛날에는 더 엄격했다고. 무이가 긴장해서 훈련 없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고 할머니 질문에 생각 없이 네, 할머니라고 대답해. 할머니가 방해했어 했을 때 무이가 생각 없이 네, 할머니라고 해서 할머니가 화나 시험 바로 시작한다고 선언해. 무이랑 스즈카가 마침내 시험 준비하고 무이가 배운 대로 모든 단계 따라해. 첫 번째 단계가 문 열기인데 무이가 손이 손잡이에 안 들어가서 계속 두드려서 소리가 나서 할머니가 고양이인 줄 알아. 소리가 커질수록 할머니가 더 불안해져. 그 순간 문이 부드럽게가 아니라 세게 열리네. 그 다음에 문으로 들어가는 차례고 종이 붓에 넘어 들어가야 해. 불행하게도 무이 힘 때문에 스즈카가 너무 세게 뛰어서 개구리처럼 보이게 해서 다들 충격받고 할머니도 놀라. 하지만 스즈카가 결국 그 단계를 마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과자 제시하고 본인 맛보는 거야. 무이가 단계를 시작해. 이미 익혔지만 스즈카처럼 과자가 없어. 그래서 칸이 앞에 비스킷 하나 놓고 무이가 집어서 씹어 삼켜. 하지만 스즈카 몸이 못 견디고 과자를 할머니한테 뱉어. 무이가 충격받은 표정 짓고 스즈카도 똑같아서 할머니가 놀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차 마시는 거고 무이도 이거 익혔어. 하지만 무이랑 스즈카 크기 차이 때문에 스즈카가 과장되게 차 마셔서 입에 자국 생겨. 그 다음 단계 오고 스즈카가 실패해서 할머니가 크게 화나. 스즈카가 이 수업의 개념과 의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야단해. 갑자기 거대한 말벌이 나타나서 무이랑 할머니가 충격받고 할머니가 그런 거 무서워서 당황해. 갑자기 무이가 기술 써서 말벌 잡아서 할머니가 이게 최고의 공연이라고 말하고 스즈카가 시험 통과됐다고 해. 그 다음에 스즈카가 무이랑 나코랑 앉아서 아주 기뻐하면서 할머니가 한 말 전하고 가족의 희망이 스즈카한테 있다고 했대. 스즈카가 또 다른 시험 있다고 해서 무이가 도와달라고 하니 무이가 완전히 거절해. 칸이 무이한테 이번 달 집세 안 내도 되게 빌어봤어. 왜냐면 지금 돈 없어서 생활비 못 감당하니까. 하지만 무이가 화나서 이건 칸 문제라고 해. 쓸데없는데 돈 다 쓰니까. 칸이 몸 써서 돈 벌라고 하면서 공원에서 공연 알바 구인 광고 보여줘. 악당 역할 할 사람 필요해. 그 일 듣고 칸이 짜증나서 일하는 거 싫다고 해. 재미없고 어른 같아서 그 다음에 애처럼 투덜대기 시작했지만 그 소용없어서 오디션 보러 가네. 실제로 광대 같은 동작 해서 오디션 통과. 감독이 칸 기술 보고 감탄해서 기존 히어로 다친 것 때문에 주역 줘. 이게 칸한테 큰 충격. 다음에 칸이 오토맨 캐릭터 슈트 입은 거 봐. 이 히어로 처음 들어봤지만 감독이 이 히어로가 애들하고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 있다고 설명해. 그 다음에 극단팀 모이고 감독이 단계 설명하고 지시해. 공연 시작해서 평범한 남자가 아내 있지만 관계 안 좋고 아내가 남편 무시해. 그 다음에 TV 봤는데 칸이 끼어들어서 왜 TV 봐? 지루한 쇼라고 해. 감독이 칸 방해하는 거 보고 화나서 소리치며 자리로 돌아가라고 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진정돼서 남자가 사무실 가려고 기차 타. 사무실에서 하노카라는 착한 여자가 남자를 점심 먹자고 초대하지만 남자가 거절하고 왜 나를 초대했는지 모르겠다고 해. 여자가 항상 그래. 하지만 너의 좋은 점 다 알아. 사가타 씨. 나 정말 좋아해. 해서 사가타가 당황해. 칸이 이 시나리오 보니까 미치겠어. 공연하는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랑 이야기해. 갑자기 악당들 나타나서 여자가 악당들의 보스였어. 그 다음에 칸 차례야. 여기서 감독이 칸한테 빨리 들어오라고 소리치고 칸이 서둘러 들어가서 주 악당 쓰러뜨려. 감독이 그걸 보니까 짜증나서 칸이 부하들 먼저 싸워야 하고 그 다음에 주 악당 쓰러뜨려야 한다고 해. 그 다음에 다시 촬영해서 칸이 악당 부하들 잡아. 감독이 칸 동작 보니까 적어도 우아하게 움직이네. 그 다음에 공연 계속해서 사가타가 보스한테 야단 들어.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축제 테이블 준비하고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깜빡했어. 아내가 그 듣고 불평해서 같은 벌 다시 주겠다고 해. 그 다음에 남자가 의자로 변해서 아내 밑에 있네. 칸이 그걸 보니까 미치겠어서 소리치기 시작해. 그 순간 감독도 화나서 칸한테 소리쳐.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에 충돌 시작해서 감독이 스크립트 안 지키면 돈 안 준다고 해. 그 다음에 칸이 악당 역할을 하는 놈한테 이야기해. 그놈 발 다쳤고 오토맨 역할 할 거였는데 리허설 중 다쳐서 교체됐어. 아들이 이게 첫 히어로 역할이라서 흥분했는데 아들이 아빠가 못하게 돼서 울기 시작해. 이미 장난감 사둔 상태였어.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못해. 악당으로는 최선을 다할게. 그 지점에서 칸이 속으로 생각해. 부모가 약속 어기는 건 정말 나빠. 그 다음에 그놈한테 빨리 아들 불러서 내가 오토맨이라고 했. 한편 부이가 그걸 다 듣고 칸 행동에 아주 기뻐해. 그 다음에 공연 장면 바로 보이는데 칸이랑 그놈이 의상 완전히 바꿔. 결과적으로 스크립트에 없는 이상한 얘기 시작해서 감독이 충격받아. 심지어 공연 보는 나코도 끼어들어서 칸이 히어로 할 거래 했는데 히어로가 다른 사람이라고 해. 한편 히어로도 지금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발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데 하지만 칸이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게라고 해. 그 다음에 히어로가 칸한테 가볍게 치고 칸이 환상적으로 연기해서 뒤로 굴러 떨어져서 감독이랑 다들 놀라. 애들이 공연에 엄청 감탄하고 무이도 본 거 보고 많이 웃어. 칸이 악당으로 몰아와 훌륭하게 하고
히어로가 또 가볍게 치지만 칸이 너무 리얼하게 보여서 히어로가 강력해서 칸이 공중으로 날아가 쓰러져서 악당 역할 끝나. 히어로 아들이 아빠한테 아주 자랑스러워. 공연 끝나고 애들이 히어로한테 엄청 감탄해. 하지만 감독은 일어난 일에 별로 안 기뻐해서 급여 빼고 칸한테 돈 하나도 안 줘. 그 다음에 칸이랑 무이, 나코가 집으로 가는 길에 칸이 슬퍼서 이게 왜 알바 싫은 이유라고 해? 나한테 안 맞아. 하지만 무이가 반대로 말해. 네가 직장에서 잘했어. 다른 일 해보다 맞는 거 찾으라고 조언해. 이번 달 경비는 좀 기다려줄게라고도 해. 그 말 듣고 칸이 아주 기뻐져. 하지만 무이가 다음 달엔 2달치 줘야 한다고 해. 안 그러면 큰 벌금 있다고. 칸이 이번엔 돈 안 낭비할게 라고 약속해. 그 다음에 히어로가 집에서 아들하고 아주 기뻐하는 장면으로 돌아가. 그 다음에 한 달 후 모이의 집으로 넘어가서 모이랑 칸이 그 연극의 같은 벌을 연습하는 거 봐. 칸은 아직도 아무것도 안 배운 것 같아. 그 다음에 칸이 아르바이트해서 못과 비닐봉지를 포장하는 거지. 근데 일한 지 몇 분 만에 미치겠더라고.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지금까지도 한 상자도 채 못 채웠어. 이대로 일하면 몇 년 걸릴 거야. 하지만 일 안 하면 돈 못 벌고 빚도 갚을 수 없어서 모이한테 다시 잠동인간이 돼야 할 판이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칸이 니코한테 가서 속도를 높여주는 주문을 부탁했어. 니코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너 이미 빠르고 활동적인데. 이러니까 짜증 나. 그 다음에 니코가 속도를 1.5배에서 10배까지 높여줄 수 있다고 하자. 칸이 흥분해서 최대 속도 주세요. 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니코가 경고와 부작용이 있다고 말하면서 부작용 설명을 시작했어. 첫 번째는 주문이 3일 동안 지속된다는 거야. 물론 칸은 그건 문제 없다고 했어. 두 번째는 주문 시전 후 누구도 공격할 수 없다는 거. 하지만 칸은 싸울 생각 없어서 걱정 안 했어. 세 번째는 충돌이야. 칸이 이 부분을 이해 못하고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 그 다음에 마침내 니코가 주문을 시전해서 칸의 속도를 10배로 높였어. 주문이 발동된 후 칸이 말하려고 했지만 너무 빨라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 그걸 본 칸이 짜증나서 계속 말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 그래서 종이 한 장 가져와서 썼어. 뭐라고 하는 거야. 전혀 이해가 안 돼. 결국 모이가 설명했어. 칸의 마음이 10배 빨라졌으니 우리에겐 10배 느려진 거라고. 모이의 설명 후 니코가 당황하기 시작했어. 반대로 칸은 둘이 이상하게 말하고 어조가 이상해서 무서워졌어. 그 순간 칸이 이게 주문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 자기 마음이 10배 빨라진 탓에 모이랑 니코가 자기한테 엄청 느려 보이는 거지. 그들의 말도 이해가 안 가고 표정 때문에 무서웠어. 그 다음에 칸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일하러 갔어. 주변 모든 게 느리게 움직였고 심지어 시간도 칸에겐 자기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라 주변 모든 게 느려진 느낌이었어. 칸은 아무것도 빨리 안 끝나서 충격받았고 몇 시간 일한 기분인데 겨우 10분 지났어. 갑자기 이 실패한 주문으로 3일을 보내야 한다는 걸 깨달아서 30일치 시간을 견뎌야 하니 아무도 못 만나고 어떻게 버틸지 무서웠어. 그 다음에 칸이 니코한테 가서 원상태로 돌려달라고 설명하려 했어. 하지만 그들은 칸의 말을 이해 못했어. 모지가 칸에게 천천히 말하라고 썼어. 칸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어. 모지랑 니코가 칸이 슬퍼하는 걸 깨달았어. 니코가 빨리 말하려 했지만 안 됐어. 칸이 희망을 잃고 그들을 떠났어. 하지만 몇 초 후에 돌아와서 먹고 다시 갔어. 그 다음에 모지랑 니코가 칸에 대해 이야기했어. 하지만 잠시 후 칸이 다시 돌아와서 먹었어. 니코가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됐어. 모지가 설명했어. 우리한테 30분은 칸에게 5시간이야? 이대로면 칸이 하루에 10번 넘게 먹어야 하니 음식을 잔뜩 샀어. 하지만 금방 떨어졌어. 시간이 우리한텐 빨리 가고 칸한텐 아주 느리게 흘렀어. 칸이 모지 앞에 와서 몇 초 말하고 갔어. 모지가 아무것도 이해 못했어. 심지어 칸은 아르바이트를 훨씬 전에 끝내고 지루해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날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새 속옷이 필요했어. 모지가 옷 사서 칸한테 주자. 칸이 모이 앞에서 울고 몇 초 후에 갔어. 그 다음에 키고가 그들의 집에 왔어. 칸이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칸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슬로모션으로 들으면 되지? 제안했어. 그 다음에 그걸 듣고 다들 놀랐어. 이 아이디어 생각 못했었거든. 하지만 칸이 와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 오랜 시간 천천히 말하는 걸 연습해서 마스터했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다들 깜짝 놀랐어. 반대로 칸은 그들과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어서 기뻐했어.
그 다음에 다들 웃으며 시간을 보냈어. 칸이 천천히 걷는 법까지 보여줬어. 그들은 행복하게 식탁에 앉았고 다음날 장면으로 넘어가 칸이 원상태로 돌아오자 충격은 칸이 무서워했어. 모이랑 니코가 이제 너무 빨라졌으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천천히 말하고 있었어. 카라가 니코한테 가서 중요한 서류가 분쇄기로 우연히 파괴됐다고 말했어. 마법으로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 니코가 보고 듣고 깜짝 놀라서 카라의 좋아하는 드레스를 대가로 도와주겠다고 했어. 니코가 그 서류를 고치려면 다른 서류랑 섞이지 않고 혼자 있어야 한다고 했어. 이게 아주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 서류 다 분리할 수 없을 테니까. 그 말을 듣고 카라가 아주 슬퍼했어. 여기서 모이가 카라한테 그 중요한 서류가 어떻게 우연히 파쇄됐냐고 물었어. 카라가 그 서류가 엄마 거라고 했어. 엄마가 1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 아빠가 그 서류를 파쇄했어. 엄마가 살아계실 때 쓴 편지였고 읽어야 한다고 했어. 아빠가 카라가 읽는 걸 막고 파쇄기에 찢으면서 사과했어. 카라가 그걸 보고 아주 화가 났어. 그 다음에 모이가 말했어. 그 편지에 중요한 게 적혀 있어서 아빠가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 니코가 흥분해서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 했어. 카라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어. 그 다음에 니코가 서류 분리하기 시작했어. 카라가 미쳤냐고 물었어. 필요한 서류 분리할 수 없잖아. 하지만 니코가 그 편지 서류가 초록색이니 분리할 수 있다고 했어. 니코를 보고 모이도 도와주기 시작했어. 카라가 이 일 불가능해 보이고 할 필요 없다고 했어. 그 다음에 모이가 내 학년 때 이쑤시개로 성 쌓았던 적 있어서 나한텐 불가능한 건 없다고 했어. 니코가 카라가 항상 도와줬으니 시간이 걸려도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카라가 감동해서 니코를 꼭 안았고 서류 분리하기 시작했어. 서류 분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카라가 그 서류에 뭐가 적혀 있는지 이미 알고 있지만 엄마 편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 아빠가 생물학적 아빠가 아니고 그 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했어. 중학교 때 친척 집에 갔을 때 그 진실을 들었고 충격받았지만 부모님이 많이 사랑해줘서 받아들였다고 했어. 나한텐 아빠가 나를 키워준 분이야. 다른 누구도 아니라고? 모이가 그랬으면 나한텐 다를 텐데 그래서 이해한다고 했어. 오랜 시간 후에 서류를 다 모았고 다들 기뻐했어. 카라가 도와줘서 고마워했어. 그 다음에 니코 차례가 와서 마법을 썼어. 서류 조각을 편지로 복원했어. 니코의 마법에 다들 감탄했고 카라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 거기서 엄마가 사과를 썼어. 엄마가 병이 나서 얼마나 살지 모르니 하고 싶은 말만 적는다고 했어. 편지에서 카라가 충격받은 건 엄마가 생물학적 엄마가 아니라고 했어. 진짜 엄마가 카라를 낳고 아빠를 버리고 도망갔고 아빠가 혼자 키우다 나중에 키워준 엄마를 만났어. 갑자기 카라의 아빠가 들어와서 그 편지를 읽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어. 하지만 모이가 말했어. 카라의 엄마가 편지를 써서 알게 하려고 했으니 카라의 권리야. 아빠가 자기 감정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어. 아빠가 엄마 돌아가신 후 우편으로 편지를 받았고 카라가 두 번째 엄마에 대해 알면 키워준 엄마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봐 숨겼다고 했어. 엄마를 많이 아끼고 닮았다고 했어. 그 다음에 카라가 감동해서 말했어. 아빠가 그랬어야 했어. 나의 엄마에 대한 감정은 절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엄마에 대한 존경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 그 다음에 아빠가 감동해서 울면서 카라한테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어. 니코가 카라한테 더 읽으라고 했고 카라가 읽기 시작했어. 엄마가 이 사실을 카라가 어른이 될 때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고 직접 말하고 싶었지만 운명이 달랐다고 했어. 첫 만난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그때 카라를 봐서 행복했다고 했어. 그날부터 카라가 마음을 사로잡았고 딸이 돼서 완벽한 삶을 가졌다고 했어. 딸이 없었는데 카라 덕에 행복했고 가족과 함께 행복만 알았다고 카라야, 내 딸이 돼줘서 정말 고마워. 그 다음에 카라가 엄마의 말에 크게 울었어. 엄마가 걱정 마. 내세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기다릴게. 했어. 그 순간 아빠와 딸이 서로 안았어. 그 다음에 모이랑 니코가 강변을 걷는 장면이 나와 모이는 카라 도와줘서 기분 좋고 니코랑 이야기하려 했어. 하지만 니코가 감동해서 지금 말하면 울 것 같다고 했어. 갑자기 가방이 빛나서 마법돌이 카라 도와주려고 더 하얗게 됐어. 니코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자 모이가 지지해줬어. 장면이 학교로 넘어가서 니코가 도와줄 사람을 공지했어. 갑자기 칸이 다가와서 누군가 니코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니코가 그 말을 듣고 기뻐했어.
그 다음에 호라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어. 그를 보자 다들 깜짝 놀랐어. 외모가 너무 달라서 다른 나라 사람이냐고 했어. 그가 네 라고 대답했어. 일상 루틴과 오늘 날씨가 좋다고 이상한 말로 시작했어. 모이가 그 말들이 영어처럼 들린다고 했어. 호라이가 아빠가 영어 선생님이고 어릴 때부터 영어 책 봐서 그렇다고 했어. 모이가 끼어들어서 야 그냥 원하는 거 말해봐. 호라이가 보통 사람들하고는 잘 말하지만 여자한테는 못한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니코가 기뻐서 그러니까 연애 문제구나. 그 애한테 관심 있나 보다. 했어. 칸이 호라이한테 그냥 feelings 말해 했어. 그 다음에 호라이가 칸한테 그 여자에 대해 많은 걸 말했어. 칸이 그 애한테 잘 말해. feelings 알려줘 했어. 호라이가 망설이면서 영화표 2장을 보여주고 이 여자한테 같이 영화 보러 갈래 물어볼 거라고 했어. 다들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아서 야 데이트 신청하나 보다 했어. 그 다음에 호라이가 니코한테 부탁해서 마법으로 여자한테 잘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 니코가 마법은 쓸 수 있지만 내 feelings 스스로 네 방식으로 말해? 그게 나쁜 게 아니야 했어. 호라이가 네 맞아? 하며 기뻐했어. 그 다음에 모이가 호라이한테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했어.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오고 다들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며 호라이가 제대로 말하고 feelings 전달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 호라이가 여자와 말하기 시작했는데 충격적으로 여자가 호라이랑 비슷하게 생겼고 말투도 같았어. 이름은 나코라였어. 그들은 자세한 대화를 하면서 다들 놀라워했어. 그 다음에 호라이가 친구들한테 분명히 말했어. 이게 내 여자친구야. 그들은 빠르게 말하고 커플이 됐어.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은 충격과 큰 기쁨에 빠졌어. 그 다음에 다들 호라이 칭찬하기 시작했고 호라이가 다들 도와줘서 고마워했어. 그 다음에 호라이가 오늘부터 너희가 내 새 친구야 했어. 하지만 칸은 영화 보는 거 싫어했고 메가미는 이미 봤어. 모이가 니코한테 나랑 이 영화 보러 갈래? 니코가 그 말을 듣고 기뻐서 데이트인가 보다 생각했어. 호라이 스타일로 영화 보러 갈 준비를 시작했어. 잠시 후 메가미, 니코, 칸이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 니코가 모이한테 데이트 가고 싶다고 어떻게 말할지 긴장했어. 메가미가 모이는 코미디쇼 보면 행복해하고 많이 웃는다고 했어. 그들은 니코한테 모이 필링스 있지만 좀 엉뚱하다고 안심시켰어. 하지만 니코는 슬퍼했어. 칸과 메가미가 니코한테 내일 모이 관찰해서 필링스 이해하라고 했고 그들을 떠났어. 갑자기 모이가 나타나서 너희가 니코 방에서 뭐 하는 거야? 물었어. 그 말을 듣고 메가미랑 칸이 충격받아서 아니 포커 치다가 얼굴 읽는 연습한다고 했어. 모이가 내 얼굴 읽기 힘들어서 초대 안 한 거지? 그래도 됐어. 초대받아도 안 갔을 텐데. 떠나면서 슬프게 말했어. 그래도 나 기억나서 초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모이가 방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 니코도 주문을 찾고 다음날 니코가 모이한테 와서 feelings 표현하게 해주는 주문이라고 했어. 내 허락 없이 쓰고 싶지 않았어. 거절할 줄 알았지만 모이가 괜찮다고 했어. 내 얼굴 읽기 힘들면 이 주문으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으면 써 했어. 니코가 기뻐서 주문을 썼어. 처음엔 아무 일도 없어 보였지만 갑자기 모이 머리에서 작은 모이가 나와서 아무 느낌 없다고 했어. 하지만 작은 모이는 혼란스러워서 니코가 이게 주문 결과라고 깨달았어. 그 다음에 모이가 주문은 잊자 빨리 준비하자 했어. 작은 모이는 아주 흥분했어. 니코가 모이 feelings 이해할 수 있어서 기뻐했어. 그 다음에 모이가 준비됐고 니코가 유카타 입고 왔어. 모이가 감탄했지만 숨기고 왜 유카타 입었어 물었어. 니코가 축제 가니까 딱 맞는 옷이야? 했어. 모이는 관심 없어 보였지만 작은 모이는 아주 흥분해서 니코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 그 다음에 둘이 영화 보러 갔어. 모이가 영화 컨셉 설명했어. 니코는 모르는 거라서 로맨스, 공포, 코미디가 다 들어간 영화라고. 영화가 시작됐지만 니코는 영화보다 작은 모이 엑스프레션스에 집중했어. 공포 장면에서 작은 모이는 무서워 보였어. 로맨스 장면에서 감정적이었어. 코미디 장면에서 많이 웃었어. 니코가 이걸 보니 정말 재미있어. 영원히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모이도 그래줬으면. 영화가 끝나고 극장 나왔어. 니코가 영화 어땠어 물었어. 좋았다고 했지만 작은 모이는 열정적으로 춤추며 영화 좋아하는 게 보였어. 영화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 갑자기 아이가 달려오다가 팝콘 떨어뜨렸어. 팝콘이 떨어지기 전에 모이가 다 주워서 아이한테 줬어. 아이가 놀라고 기뻐했어. 니코가 모이 정말 착하다고 칭찬했어.
항상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 그 다음에 둘이 축제에서 즐겼어. 니코는 대부분 작은 모이한테 집중했어. 그 다음에 불꽃놀이가 시작됐어. 니코가 멋진 느낌을 느꼈어. 그 다음에 모이가 내 expressions 어때 물었어. 모이가 사과했어. 내가 expressions 잘 안 해서 미안해. 니코가 그럴 필요 없다고 안심시켰어. 니코가 모이 정말 달콤하다고 생각했어. 항상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 그 다음에 둘이 축제에서 많이 즐겼어. 니코의 대부분은 작은 모이한테 집중했어. 그 다음에 불꽃놀이가 시작됐고 보자마자 니코가 멋진 느낌을 느꼈어. 그 다음에 모이가 내 expressions 어때 물었어. 모이가 사과했어. expressions 잘 안 해서 미안해. 니코가 사과할 필요 없다고 했어. 그 다음에 모이가 말하네. 싸움에 빠지면 적의 표정 읽는 게 진짜 힘들어. 그래서 내 감정 좀 많이 숨겨야 해. 그 다음에 모이의 주문이 사라지자 니코가 말해.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네 감정을 이해하고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싶어. 그리고 너가 정말 친절하고 내 마음이 아주 순수하다는 거 알아? 그러자 모이가 엄청 행복해져서 어린 시절 얘기 꺼내. 친구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너 만난 후로 친구가 많아졌어. 내 삶이 이제 전혀 나쁘지 않아. 솔직히 행복하고 매일 재밌어. 그 말을 듣고 니코가 아주 감동받고 행복해져. 그 다음에 칸도 축제에서 메감이랑 함께한 사진을 보내고 니코가 말해. 그들 재미있어 보이네. 우린 그들도 가봐야 해? 하지만 모이가 말해. 아니, 우리 둘이서 시간 보내자. 그 말을 듣고 니코가 아주 행복해져서 모이에게 어떤 과자를 원하는지 물어봐.